6월이다 라고 하는 시점의 기준, 왜 6월일까?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강남 집값 어디로 튈지 6월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강남 4구 일대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억 원 가까이 급락하는가 한편 갑자기 상승 반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매매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세를 완전히 반영하진 못하는 널뛰기 매물이 나오기 때문이라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변수가 본격 영향을 미치는 6월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속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인상 깊은 내용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억 이상 급락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개인 간 특수거래였다라고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요새 강남에 5억 떨어졌다면서요. 그렇게 떨어진 매물 있나요? 라는 문의가 엄청 많대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자, 또 하나는 6월이다라고 하는 시점의 기준에 대해서도 왜 6월일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부분들, 수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왜 6월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6월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 적용, 이 혜택을 주는 게 6월 말까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6월 말까지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혜택을 팔아서 세금 혜택을 받아서 양도를 하려면 적어도 5월 말 정도, 뭐 4월 달에는 계약을 해야 6월 달까지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넘길 수 있잖아요. 뭐 소유권 먼저 넘겨주고 잔금을 실제로는 나중에 받는 뭐 그런 형태로 꼼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 5, 6월까지는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물들 이제까지는 좀 간을 보는 상황. 그러니까 간을 본다는 얘기는 팔까 말까, 그러니까 장기 보유할까, 이번 텀에도 더 들고 갈까, 아니면 말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그냥 정리하고 갈까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니까 시장 상황 동향을 보는데,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더 좋은 상황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물건들이 쏟아지기 전에 좀 먼저 판다고 생각하면 얼마냐? 개 중에 이제 맘급한 물건들 하나씩 나오면서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재건축이라든가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이 먼 어떤 투자성이 높은 물건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당장 그냥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만한 괜찮은 새 집들 또는 이제 괜찮은 입지에는 어지간한 집들, 이런 뭐 10년차 아파트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들리는 얘기들이 기사마다 좀 논조들이 다 달라서 또 부동산 사장님들도 얘기해 보면 이게 건수가 많은 게 아니라 이 사장님들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랬대요. 왜냐하면 매수가 지금 또 엄청 많은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뭐 여러 지표들에 보면 매도자들의 우위가 아니라 매수 우위가 되게 센, 매수자들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사실 뭐 기사의 쟁점은 가격 급락의 신호탄이냐, 뭐 6월 보유세 인상을 앞둔 하락이냐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10년 보유한 주택 거주기간의 의무가 없죠. 적용이 안 되잖아요. 중과에 대한 것도 적용이 안 되고. 근데 실제 막상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부분들이 이슈에 떠오르냐면 어차피 양도세를 낼 건데 주택을 팔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도세로 세금 낼 거면 어쨌든 증여세로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다만 증여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이 되니까 기왕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실거래가 가격이 낮게 찍힌 다음 그 기준으로 해서 증여를 하면 훨씬 증여세를 적게 내지 않을까. 그래서 6월 이내에 증여세를 가장 적게 내는 시점에 적게 낼 수 있는 시점에 증여를 선택하시는 고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증여 시점을 재고 있다. 그러니까 급락한 가격이 나오면 지금 예를 들어 20억 실거래가 있었으면 20억 실거래 기준으로 증여를 잡으니까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부담부 증여들, 임대기구 부담부 증여들을 고민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전세가 껴있거나 뭐 대출이 껴있거나 한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는 건데 20억 실거래가가 있다가 예를 들어 금매가 나와서 17억 16억 실거래가가 나오면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내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증여세를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6월 안에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세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 중과 배제랑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 적용받아서 양도세 적게 낼 수 있으니까 그 최적의 타임들을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말 그대로 이 선수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분들, 강남분들, PB센터랑 세무사들 상담이 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그럼 지금 얼마에 팔렸냐 그걸 재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6월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웨이브가 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결정들을 이번에 하실 분들 하시고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6월 이후에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6월에 딱 찍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진짜 밤에 잠 안 오겠어요. 뭐 2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오히려 따라서 장기 보유를 증여하는 형태로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 증여세도 진짜 적지 않은데 뭐 그런 가닥을 잡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급라가 나와라. 급매가 거래가 되라.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 상황. 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제일 좋은 건 이번에 만기돼서 전세 가격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 많이 받아서 세놓고 그리고 실거래 가격 떨어져서 증여로 돌리고 이러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구조가 되네요. 그렇죠.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